북한이 휴전선 바로 앞까지 길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100km가 넘게요.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60m, 어른 걸음으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까지 도로가 내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신호죠. 적의 전차와 병력이 우리 코앞까지 순식간에 몰려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긴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위성사진을 본 우리 군의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북한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죠. 도대체 적이 진격로를 깔았는데 왜 우리 군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반겼을까요? 오늘은 이 기묘한 반전의 진짜 속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휴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6년 7월 영국 BBC가 위성사진을 근거로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개성시와 옛 개성공단 인근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안쪽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그냥 산책로 같은 게 아니에요. 폭이 대체로 8m에서 12m, 넓은 구간은 12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군용 차량 2대가 서로 마주보고 지나갈 수 있고 장갑차나 중장비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규모죠. 군에서는 이런 도로를 전술도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유사시의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군사용 길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도로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입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 MDL에서 겨우 26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축구장 길이가 약 100m니까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이 도로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까지 직선거리가 고작 13.5km밖에 안 됩니다. 서울과도 그리 멀지 않은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죠.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지난달 22일 북한이 MDL 100m 이내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성 쪽 한 군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KBS가 단독으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만 새로 파악된 도로가 직선거리로 약 18km에 달했고요. 위성으로 확인된 것만 합치면 북한이 새로 깐 도로가 이미 100k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 분계선을 따라 설치한 철책이 약 90km, 전술도로도 약 70km 구간이 이미 완성됐죠. 심지어 강원도 금강군, 김화군 같은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선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살짝 내려온 듯한 모습까지 포착돼서 우리 군이 정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빨라서 전문가들은 이 요새화 작업이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전면 완료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은 대체 왜 이렇게 국경을 틀어막는 데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같은 민족, 통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거였죠. 이 선언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은 남북을 이어주던 상징과도 같았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그리고 철도까지 폭파해버렸습니다. 우리 군 감시 장비의 폭파 준비 정황이 그대로 잡혔고 실제로 굉음과 함께 도로가 무너져 내렸죠. 북한은 이 폭파를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예 헌법을 고쳐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전술도로 건설과 철책 설치, 지뢰 매설은 이런 큰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갈라놓고 그 경계선을 진짜 국경처럼 요새화하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북한의 남북 국경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아찔하죠. 적이 우리 목 바로 앞까지 도로를 깔고 철책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의 실마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북한이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먼저 무슨 작업을 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군은 도로를 깔기 전에 군사 분계선 일대의 풀과 나무를 싹 제거했습니다. 군에서는 이걸 불모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땅을 헐벗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죠. 북한이 이걸 왜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병사들이 나무나 풀에 몸을 숨겨서 탈북하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시야를 확 트이게 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요새화가 남침 준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병사들의 탈출을 막고 내부를 통제하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김진무 전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의 DMZ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전방병사들의 탈북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불모화 작업이야말로 북한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원래 울창한 숲과 수풀은 최고의 위장막이거든요.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위성이 하늘에서 아무리 내려다봐도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숨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나무를 전부 밀어버린 거예요. 은폐물을 스스로 걷어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가, 철책이, 장애물이, 심지어 강을 건너기 위한 교량 기초 공사까지 위성 사진에 그대로 다 찍혀버렸습니다. ABC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위성 사진을 나란히 놓고 도로가 조금씩 뻗어나가는 과정을 낱낱이 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북한이 나무를 다 밀어버린 덕분이었죠. 2024년 5월 8일 사진에서 처음 갈라져 나온 흙길, 같은 달 29일에 더 길어진 모습, 6월에 윤곽이 잡힌 도로, 그리고 2026년 6월 260m 앞까지 접근한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마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처럼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총이나 대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보예요. 적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전쟁이 나기도 전에 그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자기들의 병력 이동로, 그러니까 유사시 전차와 병력이 어느 길로 내려올지를 위성에 고스란히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앉아서 적의 작전 지도를 선물 받은 셈이죠. 어디를 감시해야 할지, 유사시 어디를 먼저 때려야 병력 이동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불모화 작업은 북한 스스로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24년 6월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DMZ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다수가 지뢰 폭발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거였죠.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은 사상자를 수습하고는 곧바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 병사들의 안전 따위는 뒷전이었던 거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요새화 작업이 정작 자기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황당한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됐습니다. 불모화 작업을 하던 북한군이 수시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좀 어이없는데요. 원래 DMZ 안은 수풀이 워낙 우거지고 지형이 복잡해서 어디까지가 남쪽이고 어디까지가 북쪽인지 맨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나무를 다 밀어버리면서 오히려 경계선을 헷갈려하며 넘어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군 집계에 따르면 북한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7차례나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에는 북한군 약 30명이 중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군의 확성기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을 받고서야 황급히 물러가기도 했죠.
우리 군은 북한군이 선을 넘으면 경고 방송, 경고 사격, 그다음 조준 사격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겁을 주려고 벌인 이 대규모 공사가 실제로는 자기 병사들의 사고와 우발적 충돌 위험만 잔뜩 키운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큰 반전이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군의 눈, 즉 감시 능력입니다. 예전 같으면 북한이 저 안쪽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4.25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1기와 고성능 영상 레이더, 이른바 SAR 위성 4기, 이렇게 모두 5띠의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죠. 그리고 2025년 11월 마지막 5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SAR 위성은 특히 강력합니다.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캄캄한 밤이든 상관없이 지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사실상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게다가 2차 사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앞으로는 30분 간격으로 북한 전역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 나무까지 다 밀어버린 그 훤한 땅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든 우리 위성 눈에는 손바닥 보듯 다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능력까지 더해집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건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탐지하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정찰 위성이 바로 이 킬체인의 눈 역할을 합니다. 위성으로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좌표를 정밀 유도 무기로 넘겨서 정확히 타격하는 거죠.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 대전차 유도 무기 현궁 같은 무기를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현궁은 관통 성능이 뛰어나서 적의 전차를 정밀하게 노려 맞힐 수 있는 무기죠. 여기에 사거리가 긴 정밀 유도 무기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진격로가 어디인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 길을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무기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진격로를 스스로 노출했다는 말이 우리 군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이 어느 길로 올지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도로를 두고 해석이 팽팽하게 갈리거든요.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같은 분은 북한의 도로 확장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DMZ와 군사 분계선은 원래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북한의 활동이 자꾸 남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죠. 박 교수는 군사적 대비라는 건 방어뿐 아니라 공격 루트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라며 이 움직임을 단순한 방어로만 보기는 어렵고 분명한 공격적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승계 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기존 도로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죠. 반면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강성철 연구원 같은 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 도로를 북한의 즉각적인 공격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를 사실상의 국경선처럼 강화하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쳐들어오겠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국경 라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도로가 철책과 지뢰, 장애물을 관리하고 설치하기 위한 보급로로 쓰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도로를 두고 우리 군 당국과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마저 정면으로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합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유엔사는 지난달 24일 팩트3를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가 분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범위이고 울파리는 방어와 분리 목적의 시설이라며 그 자체로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금지된 장비를 들여오거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같은 도로를 두고 왜 이렇게 판단이 갈릴까요? 이건 정전협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사시설을 늘리는 것 자체가 DMZ의 비무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는 반면 유엔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공사 내용만으로는 협정이 금지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이 대목에서 온라인에서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유엔사 판단대로라면 우리도 똑같이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같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엇갈린다는 건 사실 이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변화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보이지 않던 도로가 2024년부터 새로 생겼고 이후 점점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 공간이 점점 무장화되고 요새화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죠.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최신 동향도 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지난해까지 17차례나 이어지던 MDL 침범이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격렬한 공사 단계가 지나가고 이제는 완성된 시설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북한은 분명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전선 코앞까지 전술도로를 깔았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북한은 스스로 은폐물을 걷어내고 자기들의 이동로와 시설을 만천하에 노출시켰습니다. 나무를 밀어버린 훤한 땅 위에서 우리 정찰 위성의 눈을 피할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무리한 공사로 자기 병사들이 지뢰의 목숨을 잃고 경계선을 헷갈려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정찰위성 5기가 24시간 북한을 지켜보고 킬체인이 언제든 표적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 북한이 진격로를 노출했다. 그런데 한국군이 오히려 웃는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은 결국 서로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북한은 자기 패를 하나씩 위성에 펼쳐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겁을 주려고 만든 그 길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적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되어버린 셈이죠.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요새화가 계속되고 도로가 남쪽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대비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의 철저한 감시 태세와 대응 능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위협의 이면을 우리가 침착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휴전선 코앞까지 내려온 북한의 전술도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뜻밖의 반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움직임 뒤에 어떤 전략적 셈법이 오가고 있는지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안보 이슈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 한 번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